부동산 단타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지금 통장에 2천만 원 있으신가요? 요즘 이 돈으로 수도권에서 집 산다고 하면 다들 비웃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2천만 원으로 1년 동안 1억을 만듭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주식이냐고요? 코인이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재테크,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0만 원 수익, 2천만 원 수익, 2,500만 원 수익, 그리고 마지막 3천만 원 수익까지 딱 4번의 빌라 단타로 순수익 9천만 원을 찍고 총 자산 1억을 돌파하는 미친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2천만 원이 예금 이자 몇 푼 받는 돈이 아니라 1억짜리 씨앗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일까요? 정부 비대칭 시장이라서 빌라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3번까지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매도입니다. 우리는 10년 뒤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낙찰받고 명도하고 빠르게 수리해서 바로 판다. 이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세금 떼면 남는 게 있나? 라고 묻고 싶으시죠? 당연히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필요 경비를 다 인정받고 사업자 세율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물건들을 보면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계산까지 해볼 건데요. 초보자 기준에서는 물건을 검색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지역을 입찰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한번 설명하고 물건 검색해 볼게요. 지금 2025년도 10월 이후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강화됐죠. 대출 규제도 심하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서울 빌라 지금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1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지금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인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취득세와 세금 폭탄 피하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가로축은 여러분이 보유하게 될 주택의 수, 그리고 이 세로축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1주택자죠. 보시는 것처럼 비조정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든 첫 번째 주택을 살 때는요. 취득세율이 1%에서 3% 사이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비조정 지역의 두 번째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비조정 지역의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은 여전히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의 두 번째 집을 사게 되면 세율이 무려 8%로 껑충 뜁니다. 3주택 이상으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지죠. 비조정 지역은 3주택 이상으로 가서야 세율이 8%가 되는데 조정 지역은 이미 2주택부터 8%가 적용이 되고 3주택이 되면 최고 세율인 12%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표 아래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핵심은 조정 지역의 취득세는 비조정 지역보다 중과가 한 단계 빠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물건을 검색할 때 지역을 먼저 검색하기 전에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겠죠. 이 차이가 지금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추가로 조정 지역의 두 번째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반대로 조정지역에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조정지역 2주택 세율 1%에서 3%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2주택자인데 단지 이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절세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에 내가 만약에 집이 있다. 그런데 조정지역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주택 취득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경매로 낙찰된 물건을 보면서 낙찰받아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바로 어제 낙찰된 따끈따끈한 물건이고요. 자, 감정가 7,900만 원. 낙찰이
5,190만 원에 되었네요. 그러면 이 물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플래닛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볼 때는 KB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빌라 실거래가를 볼 때는 부동산 플래닛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경매 물건 낙찰받은 주소를 치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떠 있습니다. 자, 동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자, 상세거래, 중개거래죠. 8월 27일 날 3층이 1억 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 물건 지금 7개월 전 시세니까 지금 시세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시세라기보다는 현장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꼭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플래닛에서 우리가 이 물건이 1억 5백에 팔렸다는 걸 확인을 했네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층수도 좀 다르고 또 거래된 것도 최근 1, 2개월 전이 아닌 7개월 전쯤에 거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을 그러면 1억 5백에 거래가 된 물건을 한 9천만 원 정도에 매도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단기 매도를 할 때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본 그 경매 물건을 우리가 개인으로 매도할 때와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낙찰가 5,1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아까 그 물건을 우리가 9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에 들어와서 취득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낙찰 금액이 5,190만 원이었죠. 5,190만 원에 취득세는 57만 원 정도가 되네요. 취득세 아까 57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넉넉하게 한 55만 원 잡아볼까요? 그래서 토탈 110만 원. 자, 양도 차익이 그러면 3,700만 원입니다. 1년 미만 개인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요. 산출세액이 70%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70%를 곱한 세율은 2,5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총 양도세는 약 2,84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똑같이 매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5,190만 원. 매도가 똑같이 9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똑같겠죠. 양도 차익이 3,7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할 때는요, 지금 3,700만 원 양도 차익이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할 시 이렇게 요 세율 구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700만 원이니까 여기표에 들어가겠죠. 세율이 15%고요. 누진 공제액이 126만 원입니다. 그래서 3,700만 원에서 15%를 곱한 금액에서 126만 원을 빼주게 되면 42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양도세는 약 47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매도했을 때와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했을 때 세금 금액 차이는 2,378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낙찰가 5,1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취득세는 57만 원입니다. 양도세 471만 원이고요. 이자 69만 원, 중개비 50만 원, 수리비 600만 원, 매도가 9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고 아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순수익이 2,56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낙찰받은 사람은 이 물건을 8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도 순수익이 1,500만 원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낙찰 똑같이 5,190만 원이라고 치고요. 취득세 57만 원이죠. 여기에 대출은 보통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60, 7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출을 80%로 잡았습니다. 자,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대출 4,152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5% 정도 이율로 잡아서 4개월 정도 이자 넉넉하게 한 이래서 6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개비 50만 원 정도, 수리비 600만 원 좀 넉넉하게 잡았고요. 양도세 471만 원. 자, 이렇게 취득세부터 모든 걸 더하면 내 원금 2,285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112%가 됩니다. 자, 이 물건 하나 팔아서 수익률 1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이 물건을 싸게 사고 가치를 올려서 다시 파는 거예요. 경매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낙찰받고 최소한의 수리만 해서 상품성을 만든 다음 빠르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 넣어서 얼마를 벌었냐죠. 소액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구조예요. 한번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은 매매는 죽어 있고 월세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싸게 사서 빠르게 판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빌라 단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현금 흐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낙찰받아서 2달 반 만에 매도했던 빌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제가 1억 6,617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빌라이고요. 이 부천에 있는 빌라 순수익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낙찰을 1억 6,617만 7천 원에 받았고요. 취득세 225만 원, 그리고 양도세 335만 원, 중개비 80만 원이고요. 수리비 130만 원. 자, 2억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제 순수익은 2,62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왔나? 또 한번 볼까요? 수익률은요. 자, 낙찰가 똑같이 1억 6,617만 7천 원이고요. 저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출로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셀프 등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대출을 받지 않고 이 물건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대출 1억 4천을 받았다고 계산하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대출 1억 4천 5%대에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자 4개월치 계산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취득세 225만 원이고요. 중개비 80만 원, 수리비 130만 원, 양도세 335만 원이고요. 내 원금이 3,627만 7천 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65%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수익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운이 좋았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하고 넘기실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빌라는 사는 순간 돈이 묶인다. 감가상각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아무거나 사면 무조건 망합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돈이 되는 빌라는 분명히 따로 있고 그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파트만 쳐다보면서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한숨 쉴 때 누군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라 투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입지의 가치와 출구 전략.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매도 타이밍과 수익 계산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높은 순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끗 차이는 대단한 정보력이 아니라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공부해서 실행한 용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숫자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야 할 곳은 어디냐? 내 예산으로 가능한 빌라가 정말 있느냐? 아까 처음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종잣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소액 빌라 정말 많습니다.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누군가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온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실행력과 공부입니다. 부동산은 실행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보신 수익률이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도 이런 빌라 투자 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수익 인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